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4월 8일 오전 11시입니다. 오는 4월 10일 총선에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지역구가 두 곳입니다. 하나는 인천 계양을입니다. 계양을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가 격돌하고 있습니다. 여러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오차 범위 안에 들었다는 정도는 있지만은 원희룡 후보가 앞서는 조사는 아직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여론조사가 공표되는 것을 금지시키는 이른바 블랙아웃 타이밍에 들어갔습니다. 또 다른 지역은 경기 화성을입니다. 경기 화성을 동탄 지역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여기서 처음에는 상당히 절망적으로 출발했던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판 역전승도 가능하다 이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계양을에서 원희룡 후보가 역전승을 한다면은 그건 대단한 쇼크죠. 민주당이 지금 예상대로 압승을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가 떨어져 버리면은 그 의미가 반감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편 개혁신당이 지금 정당 비례대표 그 여론조사를 하면은 한 4%에서 6%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2석 내지 3석을 가져갈 수 있는데 당초 예상보다는 부진합니다. 그러나 이준석 대표가 당선된다고 하면은 이 또한 개혁신당의 이미지를 획기적으로 높이고 이준석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은 지금 보수 침몰하고 있는 보수 사실은 국민의힘이 이번 선거 기간 중에 보수적 가치를 포기해가지고 국민의힘을 보수 정당으로 볼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만은 그런 폐허화되고 있는 보수 지형에서 하나의 대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준석 씨는 작년 연말부터 보수가 침몰하고 있으니까 자신이 보수의 구명정 역할을 하겠다, 노아의 방주 역할을 하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해온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지역구가 아주 큰 이 정치적, 전략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세계일보가 며칠 전에 경기 화성을이 이번 총선의 마지막 변수로 떠올랐다라는 기사를 썼습니다. 당초 더블 스코어로 출발했던 레이스가 한 달 새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의 맹추격으로 그 격차가 한 자릿수까지 좁혀졌다는 겁니다. 현대차 전략기획 담당 사장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공영훈 후보와 국민의힘 대표 출신의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대결이 이제는 승패를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접어들었다는 표현을 이 기사가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이준석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자객 공천을 한 상태에서 더구나 전통적으로 민주당 표받친 곳에서 거의 절망적 여론조사로 출발한 이준석 후보가 선전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세계일보가 6일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자료를 종합해서 분석을 했더니 이런 추세입니다. 4월에 들어서 진행된 5차례 여론조사에서 이준석 후보는 28%에서 31% 사이의 지지율을 기록을 했습니다. 세 번의 조사에서는 31%까지 오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공영훈 후보는 같은 조사에서 40%에서 44.5%를 유지를 했습니다. 박성민 정치 콘설턴트는 CBS 유튜브에서 나와가지고 공영훈 후보는 지지율이 정체되어 있고 이준석 후보는 조금씩 올라가는 상황이라면서 주목하는 건 공영훈 후보의 아들 땅 증여 문제가 다 나온 상황에서 발표될 여론조사라고 했습니다. 여론조사 추세의 변화를 보면은 지난 3월 15일에서 16일 사이 한길리서치가 인천일보 경인방송 의뢰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공영훈 후보는 46.2%,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23.1%로 정확하게
더블 스코어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 이후 공영운 후보와 관련된 자녀에 대한 부동산 증여 논란이 제기되면서 지지율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예컨대 지난 3월 26일에서 28일 사이 한국리서치가 KBS 의뢰로 진행한 여론조사를 보면은 공영운 후보 48%, 이준석 후보 24%로 그 격차는 24%포인트였습니다. 24%포인트. 그런데 5일 뒤인 3월 31일에서 4월 1일 기호일보가 코프라라는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해서 조사한 걸 보면은 공영운 후보 44.7%, 이준석 후보 29.1%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격차가 15%포인트 정도로 좁혀졌습니다. 격차가 불과 5일 만에 24%포인트에서 15%포인트 차이로 좁혀졌다는 거죠. 투표자 간 토론회에서 보인 이준석 후보의 언변과 언론의 집중적인 공영운 후보에 대한 부정적 보도가 여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 9%, 10%포인트 차이로 며칠 전까지는 좁혀졌는데 이게 남은 기간에 어떤 변화를 보이느냐. 이미 한 30% 이상은 사전투표를 했으니까 나머지 70%가 본투표에서 누구를 찍느냐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이 기간에는 여론조사가 발표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변수는 의료 대란입니다. 이 의료 대란을 계기로 온건 합리적 성향의 보수 중도층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반감이 강해지면서 그동안 반윤석열 기조를 유지해온 개혁신당 이준석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도 이준석 후보에게는 유리한 요인이 되겠습니다. 의사들이 개혁신당이 우리의 선택이다라고 움직이는 그런 경향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이루어진 동탄 지역 현장 유세 장면을 보았는데 김종인, 함익병, 천하람 같은 스타급의 조연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준석 후보가 아주 목이 잠기는 그런 목소리로 아주 처절한 호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유세는 내용이 아주 좋았습니다. 꼭 무슨 학술 발표회 같기도 하고 정책 발표회 비전도 제시하고 유머도 있고 이준석 후보는 오는 4월 11일 모든 신문의 일면에 동탄의 기적이 올라오도록 합시다라는 취지의 호소를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출마로 동탄 지역이 유명해진 것이 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자신은 정치꾼이 아니라 정치가의 길을 가겠다고 했습니다. 요컨대 이준석 후보는 내 덕분에 동탄이 전국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걸 정치적으로 잘 활용하면은 지역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이런 논리였습니다. 그 유세는 재미도 있고 정책과 비전 제시를 중심으로 하여 때로는 아카데믹하기도 했는데 이준석 후보는 국민의힘을 가짜 보수로 보고 자신이 진짜 보수다, 자신이 대안이다, 침몰하는 보수의 구명진 역할을 하겠다고 일찍부터 이야기해왔는데 그러나 당선이 되어야죠.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이야기해온, 어떻게 보면 예언적으로 이야기해온 것이 현실에서는 맞아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은 이 선거 기간 중에 보수적 가치를 파괴 또는 포기하는 행동을 많이 해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보수의 심장이라고 볼 수 있는 의사들을 무시하고 박정희 대통령이 설계해가지고 키워온 세계적 자랑거리인 한국의 이 의료 체계를 뒤흔드는 그리고 근거가 부족한 이 이른바 의료개혁을 한다면서 시작을 했는데 이게 전공의들의 반발에 부딪혀가지고 의료 대란으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그걸 수습을 못하고 있습니다. 불통 오만 이미지에 무능하다는 이미지가 더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은 다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여의도 국회를 세종시로 옮기겠다. 그걸 계기로 해가지고 세종시를 정치 수도로 만들겠다는
엄청난 반보수적, 반국가적 공약을 했습니다. 그것도 표를 얻기 위해서. 수도 서울을 포기하겠다는 공약을 보수정당이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국민의힘이 보수정당이 아니든지 한동훈 위원장은 보수를 배신한 사람이 될 텐데, 이런 상황에서 줄기차게 아주 논리적으로 한국의 보수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개혁해야 된다는 이런 입장을 유지해 온 이준석 후보가 화성을에서 당선된다면은 이거는 상당한 정치적 그리고 역사적 의미를 띠게 될 것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감사합니다.